안녕하세요. 알찬 뉴스와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아침 이명희입니다.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날씨부터 알아볼게요. 오늘도 입춘 한파는 계속돼서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6.9도, 춘천이 영하 8.9도, 광주가 영하 3.3도로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영하권에 들어있고요. 한낮에는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까지 올라가서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많이 건조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영서 일부 지방, 전남, 동부, 남해안, 경상, 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지역 건조주의보 발령 중이고요. 강원도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4포인트가 오른 1616.42포인트에 마감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0.91포인트가 오른 516.2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9원이 오른 1150.9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2% 이상 급락해서 다우지수가 만선을 위협받고 있네요. 2.61% 하락한 12.2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94% 내린 2126.52, S&P 500지수는 3.11%가 하락했습니다. 1063.1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은 박사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조간신문들 일면 살펴보죠. 첫 소식 어떤 뉴스 꼽으셨습니까? 네, 이 세종시를 둘러싼 그 한나라당 내부의 공방입니다. 네. 국민일보는 헤드라인으로 보스 뜻만 다루는 정치인 안타깝다. 보스의 뜻만 따르는.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운찬 총리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일보와 서울신문도 관련 기사를 지금 일면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도 헤드라인으로 세종시 내전 본격화, 두쪽난 한나라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교육장들이 사퇴를 했던데요. 네. 서울신문이 헤드라인으로 그리고 동아국민이 일면 기사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최근에 장학사 인사 비리에서 이 방과 후 학교 선정 비리까지 1년의 교원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책임을 지고 이 서울시 교육청 산하 11개 지역 교육장 전원 그리고 시 교육청 국장급 간부를 비롯해서 17명이 이 사퇴를 결의한 겁니다. 네. 이렇게 집단으로 보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 지금 권한 대행이죠. 이 김경애 부교육감은 3월 인사 때 절반 정도는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사퇴를 한 이후에 교장으로 지위가 보장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계 내부에서는 사태가 그렇게 크게 그렇습니다. 이 생색내기용 대책 아니냐 이런 네. 지금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이 기사 처음 봤을 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사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면에는 결국 이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그런 때문입니다. 네. 한편 한국일보는 일면 기사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과기술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관권 선거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전교조의 시국 선언에 대한 판결 이번에 유죄가 나왔네요. 네, 이 판결이 그때 다릅니다. 이 조선 동아 국민 일면 기사인데요. 지난해 6, 7월 달에 전국 교사들의 시국 선언 그것을 이제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 지난달 전주지법은 무죄를 선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가 어제 이제 국가공무원법 66조, 그러니까 집단행동 금지 조항입니다. 그걸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 이제 선고를 했고요. 전교조 인천지부 이성애 사무처장 그리고 이 정책실장에게도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로 처분을 해서 역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뭔가요?
네, 여야가 이제 불법 선거와 관련한 당선 무효 기준을 3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제 지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비난 여론이 일어서 논의를 중단한 바가 있는데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시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 기준, 현재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300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방안에 여야가 이제 뜻을 모았고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벌금 100만 원 기준은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설명도 하고 있고. 10여 년 전에 10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은 300만 원으로. 네, 이제 그런 이제 얘기죠. 또 후원금을 후원 계좌에 늦게 넣는 그 절차상 문제까지도 당선 무효 처분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아서 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게 이제 정치개혁특위 측의 이제 설명이긴 합니다. 자, 미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제안했다고 하죠. 네, 조선일보 헤드라인인데요. 이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지난해 10월 그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그런 제안을 이미 했고요. 네. 이어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에 우리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수도권에 강진이 발생을 하면 피해가 얼마나 될까? 나왔던 그 자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로 조사한 자료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피해가 상당할 거란 그 분석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국민일보가 일면 기사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국민일보가 소방관계청하고 함께 지난 2일 그 지진 재해 대응 시스템의 피해 규모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모의 실험을 실시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 결과 서울 인근에서 규모 6.3 정도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사상자는 2만 3천여 명, 그리고 이재민은 2만 6천여 명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다 그럽니다. 참고로 지난해 한반도에 모두 6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고 네. 이거는 1997년, 2008년 그 연평균 지진 빈도보다도 43%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진의 강도가 낮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네, 하지만 했죠. 이제 빈도는 더 높아졌다 네. 이겁니다. 예. 무서우시죠? 무섭네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한 조간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 브리핑 스포츠 소식입니다. 러시아 프로축구 무대에서 뛰었던 김동진 선수가 국내 프로축구 울산 현대에 입단해 새 축구 인생을 열어가게 됐습니다. 중국으로 안정환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러 갔던 축구대표팀의 정혜성 코치. 안정환 선수가 강원FC와의 연습 경기에서 골을 터뜨리는 모습도 지켜봤지만 몸 상태가 100%는 아니며 대표팀으로 영입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와 지도자에게 2008 베이징올림픽과 같은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메달을 획득하면 4천만 원, 은메달과 동메달의 포상금은 각각 1,200만 원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 동계체전 44관왕이 탄생했습니다. 여자 크로스컨트리 스키의 간판 이채원 선수가 어제 크로스컨트리에서 우승하면서 새 기록이 탄생한 건데요. 1996년 동계체전에 처음 출전한 후에 15년 동안 4관왕 5차례, 3관왕 7차례 등 꾸준한 성적을 낸 결과라고 합니다. 기록 갱신 축하드립니다. 지난달 경북 경주시 여고생이 실종되면서 얼굴까지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찾았던 은비 실종 사건 기억하십니까? 알고 봤더니 수년 전 학업 스트레스로 가출한 여고생으로 신분 세탁까지 한 현재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21세 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친어머니 집에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기는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실종된 게 아니라 어머니를 다시 찾아간 거라 다행이네요. 2월 5일 금요일 아침 좋은 아침 이명희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유로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